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수리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학의 맨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유체의 기본적 성질입니다. 자, 수리학 뭐예요? 수리, 물. 물에 대한 학문입니다. 물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죠. 그래서 유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유체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리학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유체의 기본적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리학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유체역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체역학은 기본적으로 물을 중심으로 한 움직이는 물체, 유체의 여러 가지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유체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체는 뭐냐?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유체라고 합니다. 기체하고 액체는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공기라든지 물과 같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것, 그것을 바로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요소들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유체역학인데, 우리 물을 다루는 이 수리학은 바로 이 유체역학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체역학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비행기가 왜 공중을 날 수가 있지? 배가 왜 물에 가라앉지 않고 있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유체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리학은 그것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부분만이라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좀 이해를 해 가 보겠는데요. 고체와 유체의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다. 고체하고 유체는요, 온도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가는데요. 일단 얼음은 고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뜻하게 데워가면 어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액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열을 하면 이제 기체가 됩니다.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와 액체, 기체 요 사이가, 고체와 유체는 좀 왔다 갔다 온도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또 물을 다시 얼리면 고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분자 운동에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고체의 얼음 분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형체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꽉꽉 채워져서요, 서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제 고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액체는 어느 정도 좀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요, 서로 분자가 서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상태가 이제 액체 분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체 분자는 아예 이제 공중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기체 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나오는 힘과 압력도 그대로 우리 수리학의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힘 부분에 있어서 운동 방정식이 힘의 방정식입니다. 이때 힘은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가속도.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이 1뉴턴입니다.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이꼬르 ma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물리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모든 물체는 무게가 존재를 하죠. 왜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무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게도 힘이 됩니다. 무게도 힘이에요. 다만 아까 F는 이꼬르 ma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다. 근데 이 가속도가 중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그래서 힘 F도 무게인데 이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세크의 제곱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도 좀 명심해서 봐두시고요.
이게 이제 압력솥이 있어요. 압력솥이 있고요. 이 압력솥의 무게가 F라고 치면 질량 곱하기 중력가수 D, G, mg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 솥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만약에 노브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제가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이 힘과 이 압력솥의 이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무게를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도 곧 힘과 일치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의 개념인데요. 압력은 무게가 됐든 간에 이 수직 반향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 넓은 면적이 동시에 받았을 때 어떻게 하중이 분산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면적의 어떤 단면이 하중 P를 받았을 때 이 단면이 느끼는 그 응력의 단위, 이것을 압력이라 하죠. 그래서 A분의 P입니다. 단 이게 보면 이 면적 A와 하중 간의 사이는 직각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반향 힘이어야 된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걸리는 힘, 이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응용역학에서는 응력하고 같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압력을 보려고 할 때 절대 압력이 있고 게이지 압력이 있어요. 게이지 압력은 계기 압력, 상대 압력이라고도 하는데, 절대 압력은 진공을 0파스칼로 놓고요, 압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때가 얘가 진공 상태가 여길 0으로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대 압력이거든요. 근데 이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 돼요. 왜냐하면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0으로 보고 측정을 합니다. 대기압을. 절대 압력은 진공 상태를 0으로 보기 때문에 이 대기압만큼의 갭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이지 압력은 그럼 어떻게 하냐? 게이지 압력 공식은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수두 H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수리학에서는 게이지 압력을 써요. 게이지 압력을 쓴다. 압력의 단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기의 압력, 그 표준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표현합니다. 1기압. 1atm으로 쓰는데요. 1기압은, 즉 1atm은 101.3kPa이고 이제 수은주로 표기할 때는 760 수은 밀리미터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1기압은 1atm으로 표현하고 101.3kPa인데 수은주로 표기할 때는 760mm/Hg다. 그러니까 수은 밀리미터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정수압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N쪽.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그 지식으로만 딱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요?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대기압을 압력의 기준으로 잡은 정수압은 반드시 절대압력으로 표기된다. 맞습니까? 대기압력을 0으로 본 것은 절대압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게이지 압력이었고, 절대압력은 진공을 0파스칼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써먹으면서 모든 과목은 첫 단원이 어떤 개론적인 소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등한시하면 뒤쪽에 갈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단원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들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예제 한번 봐볼까요? 압력 150kN/제곱미터를 수은 기둥으로 계산한 높이는 했고요. 수은의 비중은 13.57이다. 물의 단위 중량은 9.81kN/세제곱미터가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수은의 비중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은의 비중이다 얘기는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요, 물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이 단위 중량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 분의 수은의 단위 중량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분자에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수은의 비중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은의 비중은 13.57이었고요. 네. 물의 단위 중량은 얼마다고요? 9.81 킬로뉴턴 퍼 세제곱 메타입니다. 네. 그러면 수은의 단위 중량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W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W는 13.57 곱하기 9.8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압력은 우리가 수리학에서는 계기압력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W 곱하기 H인데 이때 H는 압력 P를 W로 나누면 되겠죠. 압력 얼마로 주어졌어요? 150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고요. W는 수은의 단위 중량, 방금 계산했죠? 13.57 곱하기 9.81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13m가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다른 문제들하고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니까요. 꼭 숙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리량에 있어서 자, 질량과 중량을 우리가 또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질량은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에요. 실질적인 값입니다. 예? 근데 중량은 무게고 힘입니다. 이 값은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값이기 때문에 중력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고유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 한 스푼은 4g이다. 그러면 이 4g이 바뀌나요? 아파트 10층에서 4g을 뜬 거하고 아파트 1층에서 4g을 뜬 게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죠. 그죠? 이것은 질량인 거예요. 근데 아파트 1층과 아파트 4층이요. 정확히 표현하면 무게가 달라져요. 왜요?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중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와 비중의 관계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밀도는요, 다른 말로는 비질량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단위 최적당 질량. 그래서 밀도는 로라고 쓰고요. 질량은 m이라고 쓰잖아요. 그것을 최적 V로 나누면 V분의 m이 밀도고 이 밀도는 비질량이라고도 하고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도 한다. 이거 좀 숙지하셔야 되고요. 물의 밀도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3.98도씨에서 최대가 됩니다. 근데 3.98. 이게 대충 표현하면 약 4도씨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4도씨에서 온도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면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3.98도씨, 약 4도씨에서 최대가 되고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밀도는 작아진다. 이 특징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밀도가 작은 것과 그 밀도가 크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밀도가 작은 것은 밀도가 큰 것보다 위에 뜨게 됩니다. 이게 액체가 두 개의 액체가 있으면요. 밀도가 큰 것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게 되고 밀도가 작은 것은 위에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의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후라이팬이나 이렇게 기름 사용한 다음에 물 위에 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들이 물 위에 둥둥 뜹니다. 또 라면을 끓였을 때도 그 라면 표면에 기름이 위에 뜨죠. 그렇듯이 밀도가 기름이 더 물보다 낮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의 개념도 조금 우리 수리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중. 아까 비중은 말씀드렸죠. 물하고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물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분의 물체의 밀도도 물체의 비중이 됩니다. 물체의 비중입니다. 분자가 이름이 돼요. 그죠? 또 물의 단위 중량분의 물체의 단위 중량도 물체의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밀도를 비교하거나 단위 중량을 비교를 하는데 보통 밀도를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위 최적당 질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 중량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비중도 물의 밀도분의 물체의 밀도였잖아요. 그럼 아까 밀도가 어떻게 했어요? 약 4도씨에서 최대치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값이 줄어들었죠. 그럼 비중도 밀도로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경우에는 약 4도씨에서 비중도 똑같이 최대치를 갖고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 기준은 4도씨가 되겠죠. 약 4도씨.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단위 중량. 밀도는 최적분의 질량이었어요. 그러면 단위 중량은 최적분의 무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V분의 W, V분의 mg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죠? 그럼 아까 V분의 m이 뭐였어요? 밀도 로잖아요. 그럼 로 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 중량은 V분의 W, V분의 mg에서 로 g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W는 로 g, 또 로는 g분의 W. 예, 이런 것들 왔다 갔다. 그래서 상당히 그 뒤에 가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식도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위 중량은 그럼 V분의 W이기 때문에 단위 최적당 무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단위 중량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W가 로 G였고요. 예. V분의 mg였죠. 그러니까 질량, 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중이나 밀도와 마찬가지로 단위 중량도 약 4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최대가 되고요. 온도가 오르거나 내려가면 그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중, 밀도, 단위 중량은 전부 다 4도씨 때 최대고 오르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작아진다.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최적이라는 게 있어요. 비최적. 이 비최적은 단위 중량의 역수입니다. 이거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체의 단위 중량이 차지하는 최적을 비최적이라 한다. 해서 단위 중량분의 1, 얘가 V분의 W니까 W분의 V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V 값이 5.8 세제곱미터인 액체의 중량이 W가 62.2kN일 때 액체의 비중은 하고 물어봤어요. 액체의 비중은. 자, 액체의 비중은요. 물의 밀도분의 액체의 밀도, 물의 단위 중량분의 액체의 단위 중량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액체의 단위 중량은 V분의 W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62.2kN을 V 얼마로 5.8 세제곱미터로 나누겠죠. 이게 요거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62.2를 5.8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자, 물의 단위 중량은요. 물의 단위 중량은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1톤 퍼 세제곱미터,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킬로뉴턴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냥 중력 가속도만큼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9.8로 적어 놓은 것이 이렇게 이 킬로뉴턴과 단위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액체의 비중은 얼마가 나오더라? 1.094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하고 이렇게 포함을 해서 첫 번째 단원이요.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이 앞으로 수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나오는 거 모든 거 다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